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로소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졸구가 답이라고 하는데 노력의 방향성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불로가 노력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 아니에요, 사실요? 그 뜻이요? 노동하지 않고? 불로가 뜻이 뭐예요? 맞죠? 불로죠, 그렇죠? 일하지 않고 새 이런 거, 그렇죠?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재해석을 해드려서 추가 소득이라고 할게요. 추가 소득.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새 받아 먹는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돈이 많아야겠죠? 그런 거는 이제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인데 직장 말고 어떻게 하면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살면서 이렇게 투잡을 해보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투잡은. 왜냐면은 이렇게 정규직이라는 게 그냥 일반 본업이라는 게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얼마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일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퍼포먼스 베이스가 잘 없어요. 퍼포먼스 베이스가 없어서 상단이 이렇게 막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시급으로 받는다고 치면 하는 만큼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영업으로 하면은 영업을 뛰는 만큼 단위 시간에 내가 더 많은 영업을 뛰어서 더 많은 계약을 하면은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냥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추가 소득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대답이 아니에요.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본업에서 더 노력을 했을 때 돈을 더 얻을 방법이 없나, 그거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본업에다가 더 투자를 했을 때 위가 열려 있다? 그러면은 본업에 집중하는 게 더 맞아요. 왜? 승진이 만약에 내가 본업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소득은 발생은 안 하지만 내가 승진을 추후에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서 내가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딴 사람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돈을 정량적으로 많이 벌 게 아니라 돈의 속성을 봐야 돼요.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경력이 누적이 되고 이 진입장벽이 줘서 내 경쟁력이 강화되는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닌 직업들이 있죠. 내가 백날 노력해도 올라가는 건 호봉으로만 올라가고 그냥 뭐 추가 소득이 날 게 없다. 그럴 때는 뭐 세컨 잡으로 투잡을 해보는 것도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컨 잡을 이렇게 하면서 퍼포먼스로 돈을 벌다가 그게 내 본 수입을 넘어서 안정기에 넘어가면은 그거를 본업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잡체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 하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가 기회 비용이 작기 때문에 유튜브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핸드폰만 찍어서 올려도 되는 경우도 있고, 기회 비용이 작아서 유튜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유튜브는 생각보다 기회 비용이 작지가 않아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엄청 치열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튜브가 좀 적합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은 여러분 모든 컨텐츠업이 대부분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은 아웃풋 위주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 생산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만 특이하고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똘끼가 있으면 금방 뜰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게 유튜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미덕이고, 그다음에 공부도 외우기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오지선다 찍는 것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하는 아웃풋식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컨텐츠 생산에 되게 부적절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추가 소득을 올리는 거는 항상 리스크를 따져봐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나 저는 생각보다 좋은 게 블로그라고 해요. 블로그. 왜냐면은 블로그가 왜 좋냐면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정량적으로. 근데 유튜브는 내가 이것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얼굴이 팔렸을 때 회사에서 너 이 새끼 딴짓하고 있네?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익명으로 쓴 다음에 내가 글을 쓰면 되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이 글을 잘 정리해서 쓰는 분이 자기가 블로그 수익으로 검색이 많이 되는 글을 많이 쓰세요. 이분이 정보를 정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그 수익 공개를 한 거 봤는데 한 달에 4, 50만 원씩 꼬박꼬박 벌더라고요. 블로그로. 근데 블로그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유튜브보다는 일단 인풋이 덜해요. 텍스트로만 차다다닥 치면 되니까 어디서든 쓸 수 있고 밤에도 쓸 수 있고 뭐 어떤 복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까임당할 위험도 적어요. 어떤 이런 소모적인 비난에 휩싸일 위험도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뭘 봐야 되냐면은 단순 부수입이 아니라 아까 제가 소득의 퀄리티를 봐야 된다 그랬죠. 유튜브는 여러분이 그냥 말하다 보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글이 근데 고치기도 어려워요. 편집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글이라는 건 편집이 쉽죠. 백스페이스만 누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책 읽은 거나 내가 얻은 정보를 아주 정갈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걸 계속 아웃풋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최소한 내가 이걸 돈을 못 벌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어떤 사회 환원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빵 터지면은 요즘에 네이버가 광고가 붙어갖고 생각보다 일반 블로거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리스크가 작은 업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작은 걸로 추가 소득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제가 최근에 글도 썼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배달업이 공유업이 많아갖고 오토가 많죠. 그러니까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알바 사이트들도 많거든요. 크몬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추가 소득을 올리려면 어때요? 특정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정한 능력이 아까 교정교육을 하신 분은 남들보다 윤문도 잘하는 거고 맞춤법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번역 같은 것도 그런 게 될 수가 있고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는 적극적 의지가 있어서 일단은 뭐가 됐던 간에 무조건 있어요. 1원이라도 벌 수 있는 건 무조건 있어요. 일단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찾은 것 중에서 내가 하는 일이 퀄리티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벌 수 있는 것도 교집합에 가장 이렇게 접점에 있는 걸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돈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추가 소득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발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 하면서 이제 또 남는 시간에는 더 나은 일이 없나 찾아보기를 하던가 그 다음에 그걸 해봤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이게 뭔가 힘만 들고 왜냐면은 여러분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설프게 벌자고 일을 했다가 힘이 들어서 직장에서 제대로 못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선택 중에 올바른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저는 과외도 했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무조건 장학금을 타자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1등 장학금이 이제 그 상위 5% 장학금이 70%를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 200만 원 면제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럼 4학기니까 4개월 안 되게 다닐 거예요. 대학교가 만으로 3, 4, 5, 6 그러니까 만으로 4개월이 안 돼요. 그러면 거의 60만 원꼴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알바할 바에는 뒤지게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8번 중에 6번을 제가 장학금을 탔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러면은 장학금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쌓였어요? 지식이 쌓인 거예요. 근데 얍실하게 공부해서 지식은 그렇게 많이 안 쌓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병폐였죠. 아무튼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자퇴한 사람보다는 퇴학당한 사람보다는 야, 너 얘기하다 내가 웃는 거 봤니? 이거 이렇게 하고 얘기 그러니까 아니라 얘기하다가 또 그냥 끝내면은 또 서운해할까봐 몇 마디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운할까봐. 그러니까 병폐가 그래도 자퇴보다 낫다는 거, 퇴학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제 박사도 하고 이제 삼성도 가고 한 거예요. 예? 그냥 추가 소득도 좋은데 두 가지를 따져보자. 소득의 퀄리티랑 그 다음에 진짜 이게 나한테 어떤 이런 누적이 됐을 때 도움이 되는가 그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퍼포먼스 베이스여 갖고 내가 진짜 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걸 좀 따져보자. 그냥 단순히 돈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과정 왜냐면 과정은 남들이 안 알아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과정은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본인 자신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면서 이번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